경우에 우리가 이제 칼슘이 부족할 수 있어요. 칼슘은 수축작용, 마그네슘은 이완작용. 그래서 칼슘하고 마그네슘의 비율을 2대1로 되어 있는 이제 건강기능식품 이런 걸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관상동맥 관류압 있잖아요. 관류압이 높아지면은 관류압이 높아졌다 그런 건 이것도 이제 찌꺼기가 껴있을 수가 있고, 지금은 이제 아직 정상 범위예요. 이 탄성도 중요하거든요. 관상동맥 탄성. 이게 이제 떨어지면 경화가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혈관이 경화가 되어 있다 지금. 뇌혈관 탄성이 좀 떨어지면은 좀 어지럼증이 있을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노란불이 나왔었어요 제가. 그래서 머리가 통증이 엄청 심했거든요. 지금 가끔가다 어지럼증은 없어요? 저혈압 있어요. 저혈압이요? 특히나 이제 뇌혈관 같은 경우는 그 모세혈관, 대부분 모세혈관이기 때문에 이게 잘 막히고 잘 그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 위장의 연동 기능이 좀 떨어지고 흡수가 떨어져요. 소장 연동 기능도 떨어지고. 연동 기능은 이제 음식물을 이제 밀어서 다음 단계로 밀어줘야 되는데, 이게 약간 늘어졌을 경우에 콜라겐이 부족하면 이게 위장이 늘어질 수가 있어요. 그 위장 흡수가 떨어지고. 소장에서 대부분의 이제 영양분이나 수분을 흡수하거든요. 다행히 소장은 이제 정상. 소장은 이제 12지장, 공장, 회장 이 세 가지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늘게 쭉 굉장히 길게 이제 늘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양분을 흡수한다. 그 대장 연동 기능이 좀 떨어져요. 이랬을 경우에 숙변이나 이제 변비가 좀 있을 수가 있고, 대장 흡수가 좀 떨어지고, 대장에서는 이제 수분을 대부분 흡수해요. 그리고 장내 압력 개수가 높아졌다는 거는 지금 가스가 밖으로 배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헛배부른 증상이 좀 있을 수가 있고, 장내 세균 개수는 지금 정상인데, 정상 범위 안에 있는데 약간 마이너스 쪽으로 가 있죠. 이거는 이제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85대 15가 돼야 되는데 유익균의 비율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음식물이 발효가 돼야 되는데 부패가 된다. 부패가 되면서 가스가 발생하고, 그 가스가 배출이 되면 다행인데 배출이 안 되면 이렇게 쌓이고, 지금 이제 연동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연동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음식물이 내 장기 안에서 산화가 될 수가 있어요. 산화가 되면 활성산소가 생기는 거고, 활성산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질병을 이제 유발을 시킨다. 그리고 담즙 분비가 좀 떨어지고, 담즙은 이제 우리 지방을 대사를 하거든요. 대부분 지방 대사를 하는데 이게 좀 떨어져요. 쓸개하고 췌장은 정상으로 나오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쓸개하고 췌장은 정상으로 나와요. 신장 기능의 요산 지수가 좀 올라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요. 따로. 자, 이런 중요한 거. 요산 지수, 단백뇨 지수. 요산이 있다는 거는 이게 나중에 신장 결석이나 통풍, 심혈관 질환 이런 게 이제 위험성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젊으니까 뭐 그런 위험성은 좀 덜하더라도 이 요산이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이제 노란불까지 가신 분이 지난주에 2명을 제가 만났는데, 한 분은 신장 결석, 한 분은 담석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요산 같은 경우는 이게 이 결정화되면서 굉장히 뾰족뾰족하게 자라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해요. 폐활량은 이제 증대가 돼서 뭐 폐는 뭐 나쁘진 않은데, 대신에 기관지염이나 이제 기침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다. 그 뇌의 기억력 지수 이거는 뭐냐면 우리 뇌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경동맥에 이상이 있거나 내가 뭐가 막힘이 있거나 내 그 혈액 내 산소 포화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산소 포화도는 혈액의 95% 이상 돼야 돼요. 이게 떨어지면 기억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정서 지수는 좌측으로 가면 우울증, 우측으로 가면 조울증,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이제 약간 그 컨트롤이 안 된다, 안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뼈밀도는 지금 칼슘 유실량이 좀 올라가 있어요. 골질 증생도는 근육이 빠진 자리에
이게 뼈처럼 자라나는 게 이제 골질 증생도라고 그러거든요.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됐을 경우에 우리 혈관에 칼슘이 박혀요. 그래서 이게 석회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피는 적정하게 드시면 좋은데 많이 먹었을 경우에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33세 이전까지 최대한 많은 칼슘을 흡수를 하거든요. 33살이 넘어가는 순간 흡수력이 떨어져요, 많이. 그래서 20대 때 그 뼈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나중에는 나이 들어서 이게 칼슘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경추 칼슘화도 이거는 목하고 어깨 쪽에 50견 들어가죠, 50견. 50견이 뭐냐면 석회화되는 거예요, 칼슘이. 그래서 지금 석회화가 돼서 조금 굳어 있다. 그래서 약간 뻐근한 게 있을 수 있고 지금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주의 단계이기 때문에 골질 증생 개수 이것도 좀 올라가 있고 오스테오칼슘은 이제 뼈 안에 있는 이제 효소라고 보시면 돼요. 이 효소가 지금 부족하다. 이게 부족하면 파골세포가 이제 많이 늘어나서 우리의 그 뼈 안에 있는 그 세포를 공격해서 이제 파괴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혈당 정상. 대부분 이제 그 인슐린 분비가 떨어지는 분이 있고 이제 높은 분이 있어요. 인슐린 분비가 떨어지는 경우는 이제 칼슘이 부족하거나 비타민 D3가 이제 부족하거나 이러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게. 물론 이제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칼슘하고 비타민 D3가 중요하다. 그리고 혈당 개수가 이게 빨갛게 올라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당뇨 직전 단계.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당 개수가 빨간불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간다. 당은. 미량원소는 이제 좀 많이 부족한데 칼슘, 아연, 셀레늄, 칼륨, 구리 이게 부족하죠. 우리가 특히나 이제 미량원소는 우리 몸에 4%밖에 없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중금속을 들어오는 건 막을 수 없죠. 하지만 배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배출이 안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아연, 망간, 구리. 그리고 이제 칼슘이 부족하면 몸이 산성화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몸은 이제 pH 7.4를 유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성에 의해서 그 7.4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뼈하고 이빨에 있는 칼슘을 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칼슘의 99%가 이빨하고 뼈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비타민이 많이 부족하네요. 지금 비타민 C가 부족하면 피곤하거나 시국부진이 생길 수가 있고 비타민 B3, E, K 부족하네. 비타민 B3, B3는 이제 피부염이 생길 수도 있고 설사 뭐 이런 게 이제 생길 수 있다. EK는 빈혈 그리고 생리시의 출혈 그리고 출혈, 코피 같은 건 잘 안 나요? 네. 아미노산, 트립토판. 이 트립토판이 조금 높으신 분들이 이게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필수 아미노산. 이 중에서 이게 빠져나가면 이제 그 불면증이 있을 수가 있고 이게 메티온이라는 게 이제 분해가 되면서 우리가 그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 물질이 뭐가 문제냐면 이게 높은 분들이 있어요. 그 호모시스테인은 이제 그 혈관 벽을 공격을 해서 혈관 벽을 손상시켜요. 그러면 그 손상된 벽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그 혈액 응고제 같은 거 있잖아요. 혈액이 여기가 상처가 나면 여기 굳어가지고 이제 응고시키잖아요. 그게 물질들이 비타민 K나 이런 것들이 모이면서 그걸 굳어버리면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코엔자임 Q10은 이제 BOT는 모발 건강이나 이제 손톱, 엽사는 백혈구 감소증이 좀 생길 수가 있고 글루타치온하고 코엔자임 Q10은 이제 항산화 물질이에요. 근데 이게 간에서 분비가 되는데 나이가 이제 40살이 넘어가면 분비량이 줄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코엔자임 Q10 같은 경우는 심장을 뛰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물질이에요. 이게 심장을 뛰게 할 때 산소와 포도당을 결합시켜서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 근데 이제 코엔자임 Q10은 정상 범위 안에 있고 글루타치온이 좀 부족해요. 제가 이제 저는 여기 뭐 내분비 쪽은 거의 설명을 안 해요. 뭐 필요한 것만 하니까 면역 기능도 호르몬 분비가 조금 이제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은 필요하면 그냥 밑에 조금 읽어주시면 돼요. 그 전에 한번 좀 읽어보시고 중요한 것만 표시해서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고. 갑상선. 자, 인체 독소는 지금 농약 잔류물이 노란불이 나왔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노란불이 나와요. 왜냐하면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음식 안에 농약이 다 녹아있죠. 잔류하니까. 네. 그 전자파 복사는 왜 높냐? 대부분 이제 이 안에도 전자파가 다 있겠죠. 근데 특히나 잘 때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뇌파, 알파파, 베타파, 세타파가 있는데 이 파장을 교란시켜가지고 불면증의 원인이 되거나 이제 이걸 안 해도요. 네, 네, 안 해도 그냥 놓고만 있어도. 그렇죠.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습관이- 1m 이상 떨어뜨려 습관인데. 놓거나 잘 때는 꺼놓고 주무셔야 돼요. 중금속은 납, 수은, 카드뮴, 비소, 알루미늄. 자, 납하고 수은은 누구나 다 높아요.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자, 납을 배출시키려면 칼슘이 밀어내는 역할을 해서 바깥으로 이제 배출시켜주고, 수은은 셀레늄, 카드뮴, 비소, 알루미늄은 철분하고 아연. 이게 필요하다. 다행히 이제 몸은 산성화는 안 된다. 산성화가 되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칼슘을 빼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항상 이제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고 보시면 돼요. 피곤하고 숨가쁘고 금방 지치고 늦잠 자고 당뇨, 고혈압, 통풍, 독감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산소 결핍이 있는 분들은 산소 포화도가 이제 떨어질 수가 있고 산소 그 혈액 내에 그리고 뇌력이 떨어지는 분은 이제 기억력이나 사고력 이것도 사실 거의 설명할 건 없어요. 이 산성화 되는 거 말고는 크게 설명할 거 없고 알러지도 전체적으로 이제 비율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것도 크게 설명할 건 없고 이건 이제 면역력하고 이제 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피부 이런 것도 설명 안 하고 다음 콜라겐 눈이 좀 침침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눈 안 좋아요. 눈이 안 좋아요? 침침하거나 이런 거 없고 안구건 두증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자, 눈에서 이제 콜라겐이 빠져나가면 그 자리를 이제 여기 단백질이 메꾸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단백질이 들어오면 백내장 걸리는 분들 단백질에 흰백자 써가지고 백내장이라고 하는 거고 치아가 좀 약해져요. 그리고 순환기관에 이제 콜라겐이 빠져나가면 연세가 드신 경우는 이제 기억력이나 이제 치매 걸릴 확률이 높고 운동기관은 이제 염증, 관절염이나 이제 그런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거 이제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고 근육 조직은 대표적으로 협착증. 뭐 다른 것들은 거의 설명 안 해요. 제가 설명하는 거는 이제 눈, 순환기관 그리고 운동기관, 근육 조직. 요게 이렇게만 설명하시면 돼요. 치아에도 부족하네요. 네, 치아도 이제 이 부족하면은 이빨의 치아가 이제 상태가 잇몸 상태가 안 좋은 거죠. 프로그램 있죠? 네. 아니 그거 말고 이게 어떤 거? 거상 뭐 이렇게 해서 한 장 뽑아놓고 네, 그 회장이 뽑다고 하나 네네. 네, 그거 하나 뽑아놓고 요거 이제 림프거든, 림프. 경락의 림프 순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요것도 거의 뭐 설명할 건 없어요. 자, 맥박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크게 문제는 없는데 뇌혈관 산소량이나 산소압이 부족해요. 뇌혈관에 지금 산소 공급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끔가다 졸린 증세는 없어요? 그냥 밥 먹어서 졸린 거 말고 밥 먹으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소화시키기 위해서 피가 이제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뇌에 이제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졸리거나 좀 가끔가다 피로도가 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혈액 점도는 지금 이게 탈수 증세가 좀 있는 거고
수분이 좀 부족하면은 이제 피가 끈적끈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중성 지방이 좀 있고, 고중성 지방, 콜레스테롤 조금 더 수치가 올라가 있어요. 인과는 이제 질염 개수, 그리고 부속경 개수, 자궁 경부염 개수, 난소 양성 개수 이런 것들은 이제 물혹 같은 거 조그맣게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방은 이제 만성 유방염 개수 이런 염증 같은 게 이제 잘 주변으로 잘 이게 잘 옮겨가요. 이게 염증 같은 거.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골반 염증성 질환 개수가 좀 높은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성의 이제 생식 구조상 항문하고 이제 생식기하고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까 세균 번식이 빠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골반 염증성 질환 개수가 높은 분들이 좀 들어 있다. 네. 설명을 이제 여기까지 하는데 제가 막 엄청나게 많이 설명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 정도로 다 끝내요. 그냥. 대부분 이제 혈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혈류순환계에서 여기는 피, 혈관, 뇌, 심장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거의 설명을 많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짧게 해서 좀 더 압축을 시켜서 그냥 간단하게 빨리빨리 넘어가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전체 이제 요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많이 주의할 거. 이건 이제 빨간불 들어온 거고 지금 악원강 이거는 이제 질병 직전 단계. 질병 직전 단계를 악원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한테 여기 보시면 보고서 보존이 있잖아요. 보고서 보존 HTML, zip, PDF 이거는 이제 웹문서 이건 압축 파일로 한 장씩 저장을 하는 거고 이거는 PDF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 전체에 대한 걸. 그리고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거는 이 마지막 핸드 분석 자료 이것만 보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전체 페이지를 누르면 여기 한 장만 딱 떠요. 위에 보시면 보존 웹이 있고 보존 PDF가 있죠. 그리고 보존 웹 이걸 누르면 여기 앞에다가 이름 쓰시고 저장을 해서 그 이제 파일을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시든지 그게 아니면 여기 이제 신청 링크예요. 여기다 신청을 하시면 돼요. 구매자 이름, 휴대폰 번호, 그리고 신청 기기, 소개자 이름, 휴대폰 번호, 택배 주소, 그리고 현금으로 했으면 현금, 카드로 했으면 카드, 계좌로 입금했으면 계좌. 가지고 입금자 명하고 그 계좌, 입금하는 계좌주 있잖아요. 안내받은 계좌. 그 이름하고 입금자 명을 반드시 여기다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계좌로 입금했을 경우에 금액 얼마 180은 180 카드 결제했을 때 금액 얼마 그리고 아까 방금 측정한 거 측정 보고서는 저장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계약서 파일은 카메라로 이제 사진 찍은 다음에 컴퓨터로 올릴 경우에 이제 카톡으로 보내서 여기다 업로드해서 이제 보내주시면 돼요. 공부 엄청 열심히 하겠다. 이대로만 하시면 돼요. 이대로 어렵지 않아요. 나는 어렵다. 그건요 지금 어떤 거? 지금 이거 이 내용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링크를 제가 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바탕화면에다가 이 링크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여기서 새로 만들기에서 바로 가기 붙여넣기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필링 파오기 신청 링크 여기 생겼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걸 주시면은 저한테 이렇게 이게 다 집계가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다 들어온 거죠. 자동으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다 정리해서 이제 어떻게 보냈는지 다 이걸 다 보내주면 이제 저쪽에서 주문해서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파일 저 이거보다는 안 복잡하잖아요. 그래도.
그거랑 그다음 신청서 파일이랑 네. 아니 휴대폰으로 하는 게 좀 편해요. 휴대폰이 차라리. 이걸 이제 측정 보고서를 컴퓨터로 저장했잖아요. 그러면 카톡으로 내 카톡으로 보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저 링크가 있어요. 똑같이 다 입력하고 여기서 파일 추가해서 얼른 처리시켜. 찾아보기. 이것도 진짜 어렵다 그러면 그냥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카톡으로 주시면 돼요. 공부해야지. 뭐든지 저는 다 어렵죠. 궁금한 거 혹시? 저는 괜찮습니다. 이 자료 드렸나 아까? 일단은 지금까지 내가 좀 정리를 해놓은 거고 이제 추가로 계속 할 건데 일단 이거 보면서 좀 공부를 좀 하세요. 아까 드렸죠 다. 네. 한 번씩. 그리고 막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예. 그냥 이 정도만 하셔도 돼요. 여기 보면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은 다 구분할 줄 알잖아요. 그리고 주의인지 경고인지 경고되는 것만 밑으로 내려서 설명해줘. 여기서 설명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고 읽어주고. 읽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공부하시면은 머리 아파서 공부 안 해요. 진단해주다 보면 아 어떤 걸 설명해야 되겠구나 일단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그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나아요. 아까 제가 했던 거 저 카톡으로 보내주면 깔으면 되지. 어떤 거요? 신청서. 신청서? 신청도 네네네. 그렇고 이것도 요거는 이제 이건 안 어떻게 되지. 하냐면 이건 안 되지. 제가 이메일로 받으면 돼요?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 아이디는 다 개인적으로 넣어주세요. 카톡. 이렇게 해서 넣어놓으면 이걸 압축해서 드리면은 이걸 그냥 바탕화면에다가 빼놓기만 하면 돼요. 카톡으로 그런 건가? 아니 저걸 저기다 넣어주세요. USB에다. 우리는 카톡에다 넣어주세요. 카톡.